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예전에는 없었고 또 예전에는 지금 사용하는 것과 다른 뜻으로 썼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대한 계획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그러나 담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썼던가 그걸 돌이켜보면 그거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핵을 중단할 때에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대한 계획이 아주 통 크게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안겨주는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 사전을 인터넷 사전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담대하다 하는 말의 뜻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력이 크다, 겁이 없다, 용기가 많다. 담력이 크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크게 저지른다. 이게 먼저 떠오를 겁니다. 중국어 사전을 보면은 담대하다를 대담하다, 담이 크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면 한탕 어떤 일을 저질러서 거머쥔다, 재화를 거머쥔다 이럴 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신대륙을 발견한다고 할 때 그런 모험가, 탐험가,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나중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과 같은 때를 보면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치밀하고 탄탄하고 고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은 아니고 그저 배짱 좋게 냅다 지르고 보는 타입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활동 같은 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이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한다 이러면은 저항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물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손이 큰 도둑, 또 다른 나라를 넘보면서 점령을 해가는 이런 경우라면 침략자, 정복, 왕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김정은이를 위해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냥 북한을 확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단어를 보면 그렇게 되죠. 이게 제대로 단어를 쓸 자리에 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과 그런 분위기의 단어를 좀 찾아보자면은 원대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나 희망 이런 것이 장래성을
장래성을 따져봤을 때 아주 더 멀리, 더 넓게 어떤 좋은 그런 것을 세운다.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대한 계획, 앞으로도 남과 북이 같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서로 전쟁을 해서 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양쪽에서 각자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우리도 속마음은 북한을 우리가 되찾고 싶고 김정은이도 이쪽을 적화통일하고 싶고 이렇기는 하지만 밖에 드러내놓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원대한 그런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래야 말이 되겠죠. 그래, 우리 한국어로는 담대하다, 이거를 설령 뒤집어서 이걸 대담하다와 같은 뜻이라고 본다고 해봤자 지금 두루 쓰고 있는 용례와는 맞지 않는다. 원대한 계획, 이래야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됐는데 후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 들었을 때 김정은이 측에서 이 말을 했죠. 후과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중국,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있는 중국, 그리고 김정은 집단 이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이거는 뉴스에서도 경고라고 했듯이 협박입니다. 후과라는 말은 협박을 할 때 쓰는 말이다. 중국 인민망 그것을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떤 후과가 있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후과라는 것을 이런 때 쓰는구나, 너 그러다가는 혼쭐이 난다, 이럴 때 쓰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일찍은 친북 세력이 그 공산권에서 쓰는, 특히 평양에서 쓰는 말을 따라하는 게 일종의 무슨 멋 부리는 것처럼 돼서 썼었고, 지금은 김정은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쓰고, 이제 더욱 이러면 안 될 텐데 싶은 것이 민주당, 또 정치권, 언론사에서도 두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과라고 하는 것은 뒤후에다가 우리가 과실할 때 쓰는 과자를 써서 후과,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김정은이 쪽에서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중국어에 있는 것을 들여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쓰는 북한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후과라는 게 있으면 후과는 이거 하면 후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이죠. 후과의 반대편, 그러니까 이 후과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중국에서는 전인, 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자는 앞전자고 인은 뭐 원인, 이럴 때 쓰는 그 인자, 동의어로 앞전자에다가 우리가 다정하다 할 때 뜻정자, 이거를 붙여서 전정, 이렇게 또 씁니다. 마침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온라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뜻정자에서 달월 부분을
전부 그 화폐 단위 N, 일본 엔화 할 때 그 N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 달월자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서 아, 참 이렇구나 하고 지나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후과라는 게 뭐냐? 뒤후에다가 실과 과자. 이 실과 과자가 뜻은 끝내, 마침내 이렇게 쓰입니다. 중국어 사전에서 이 후과라는 말은 나쁜, 아주 나쁜 심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최후의 결과를 가리키고, 결국은 이게 안갚음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현재 사용하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 이런 뜻으로 쓰는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런 그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사에서 이렇게 쓰면서 안갚음을 할 거야, 보복을 할 거야 이런 말을 쓰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후과라는 말을 그냥 들여와서 쓰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전인도 후과의 반대말, 그 반대편에 있는 단어라고 했죠. 이거는 앞전자에다가 인할 인, 그래서 이게 연유, 까닭 이렇게 쓰이는데, 전인과 전정 이거를 이제 동의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사정, 원인, 경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가는 것, 이게 이제 전인, 전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그 후과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로 쓰이는 한국말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라는 거의 다음 단계가 후과가 되겠죠. 결과가 있으면 후과로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이치에 따른 서술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들어갈 때는 서로 연결성을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의 그 의사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안갚음하겠다 하는 의미는 들어가지를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문장 더 써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담대한 계획, 담대하게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말이 쓰이는 자리를 보고 써야 하고, 또 이것이 담대하다, 후과 이런 게 북한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행처럼 따라 쓰고 그게 좀 더 세게 보이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쓰다 보니까 아, 저런 정치인도 쓰니까 이게 멋진 말이구나, 또 이게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구나 하고 쓰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말이 아니고 또 그 뜻이 우리에게는 다른 뜻이 되고, 우리가 만일 그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우리의 적절한 단어가 따로 있다. 북한말을 생각 없이 따라 쓰는 것은, 그런 풍조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